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조선, 두 번째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의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먼저 고조선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조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군의 자손, 당군 할아버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이렇듯 당군 왕검은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당군 왕검은 고조선의 지배자, 즉 왕 그 자체를 뜻하는 명칭이다 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사를 지내는 최고 대빵, 즉 제사장을 뜻하는 단군과 정치 군사적 지배자를 뜻하는 왕검,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당군 왕검이 고조선의 지배자다. 이렇듯 고조선의 왕 지배자는 제사 겸 정치의 최고 대빵이었던 재정일치의 사회를 이끌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을 합니다. 이 고조선의 강력, 고조선의 문화권은 이러한 유물, 유적이 발견되는 문화권과 비슷하다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청동기 문화를 대표해서 이 비파잉동건, 그리고 탁자식 또는 북방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이 고조선의 문화권과 비슷하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의의가 있고요. 이러한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었다고 조선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쓴 동국통감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양념을 친 느낌이 나지만 우리나라 정식 역사서에서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조선에는 건국 설화, 건국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건국 이야기는 고려 말기 1년선임이 쓴 삼국유사 등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상세계를 다스리던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등등 지상세계를 쭉 둘러보니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풍백, 즉 바람을 다스리는 신하와 우사, 비를 다스리는 신하, 또 운사, 자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리고 지상세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60여 가지 인간과 관련된 일을 보다가 공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가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환웅이 말하기로 쑥과 마늘 등을 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서는 동굴에 들어가서 이것만 먹고 지내라 라고 하다가 호랑이는 못 참고 도망갔고 곰은 이를 참아서 인간이 되었고 웅녀가 되어서 환웅과 결혼했다. 그래서 환웅과 웅녀 사이에 당군 왕검이 태어났다. 이런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 이런 건국 이야기인데요. 이 건국 이야기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환인, 환웅 이러한 지배계급이 있고요. 이러한 지배계급이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정치 세력을 통합 복속합니다. 자, 그리고 또 환웅이 지상세계를 통합 복속하는 과정에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곰부족과 통합이 되었다. 자, 그리고 또 농경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환웅이 지상세계에 내려갈 때 풍백, 운사, 우사 이렇게 농사에 필요한 신하들을 데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당군, 왕검, 제사장과 정치자가 똑같았다. 재정일치의 사회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수용을 해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데요. 특히 중국 연나라와 겨룰 만큼 크게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중국 연나라는 전국 치를 때 전국치룡이라고 하는 강했던 국가였는데 이러한 연나라와 겨룰 만큼 고조선이 강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박살나긴 하지만 그만큼 강성했다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조선의 정치가 흔들리고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좀 혼란한 일이 있으니까 위만이 1000여 명의 무리를 데리고 고조선으로 넘어옵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이 준왕이었는데요. 준왕이 1000명 데리고 위만이 오니까 와, 너 진짜 기특하다. 너 또 추결 상투하고 동이족의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러면 이뻐하면서 위만한테 변방을 지키는 최고 수비 대장으로 임명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위만이 이상한 마음을 품고 쿠데타,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준왕
위망을 몰아내고 자 고조선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기원전 194년이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위만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원래 있었던 고조선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위만이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그리고 위만이 우리 고조선 들어올 때 상투 틀고 자 동이족 옷을 입고 왔는데 그래서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만이 들어오고 와서 이 위만 조선의 시대가 전개되게 되는데요. 그 특징을 보면 자 철기 문화를 자 본격적으로 수용합니다. 자 위만이 짓고 나서부터 그에 따라 가지고 주변 지역을 열심히 정복을 하고요. 특히 중국 한나라와 이 준왕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세웠다라고 하는 진국 이러한 한반도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 중개 무역을 합니다. 중개무역. 자, 중국 한나라 물건을 남부에 비싸게 판다든지 이런 중개무역을 하니까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자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중국 한나라의 전성기 왕이었던 자 한무제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배층 분열로 함께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멸망인데요. 자, 중국 한무제와 침략과 지배층 분열로 멸망함에 따라 가지고 한나라가 옛 고조선과 주변 지역에 낭랑군 등의 한나라의 군현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한나라에서 세운 4개의 군현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고조선에는 이 팔조법이 있었는데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팔조법이 자 60여조로 늘어났다. 현재 팔조법은 3개만 전해지는데 이 팔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조법 내용인데요.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와, 무섭네요. 자,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자 곡물로 배상한다. 자, 곡물, 자 농사 지었나요? 이런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자는 그 집안의 노비로 잡는다. 계급이 있었네요.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 50만 전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팔조법 중에 3가지의 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자, 철기 문화가 점차 보급이 되면서 만주와 한반도 등의 여러 나라가 성장합니다. 이미 고조선이 고조선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던 나라도 있고요. 고조선 멸망 전후로 생겨진 여러 가지 소국들이 있었는데 크게 이러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먼저 숭화강 유역의 부역, 그 다음에 압록강 위쪽에 있었던 고구려, 옥저, 동해, 또 마한, 변한, 진안 합쳐가지고 사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국가들을 대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외우실 때 이 지도의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옥자 할 때 옥, 동해 할 때 동, 자 진안 할 때 지읒자, 변한 할 때 변. 자, 옥, 동, 자, 동. 자, 이런 식으로 자 지도 위치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옥저, 동해, 자는 자 지읒자, 그리고 똥은 변한, 변 이런 식으로 옥동자 똥, 옥저, 동해, 진한, 변한 이런 식으로 순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여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부여의 위치는 자 숭화강 유역에 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왕이 있었고 왕 아래에 제가들, 자 모두 제자에 이 가는 자 유목민들 사이에서 최고 대빵인 칸, 가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칸들이 제가들이 이러한 사출도를 관장했다라고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왕과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한 연맹체 국가가 부여였다라고 있는데요. 이런 사출도를 관장하는 칸, 즉 가들에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말, 소, 개, 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칸들이 이런 사출도를 관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왕의 권력이 약해서 곡식이 잘 자라지 않으면 사출도의 여러 칸들, 즉 제가들이 왕을 죽여야 된다고 할 정도로 왕의 권한이 약했다고 합니다. 자, 경제를 보면 이들은 밭농사, 자 목축을 지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를 보도록 할게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 순장의 풍습이 있습니다. 왕이나 지배자가 죽으면
이러한 내세가 이어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이런 지배자의 밑에 있었던 노비들도 산채로 묶거나 산채로 죽여서 지배자를 저승세계까지 잘 모셔라 등에 따라가지고 순장의 풍습, 산 사람을 죽여서 묻었다.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제천 행사에는 12월에 있었던 영고라고 행사가 있었는데요. 제천 행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 즉 제사 지내면서 사람들이 춤추고 먹고 놀았다. 이러한 고유 풍습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록은 정해지지 않고 중국 측 기록을 통해서 이러한 부여, 고구려 등등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인수가 쓴 삼국지에서 위서동의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위서동의전 내용을 보면 부여의 내용입니다. 부여에는 왕이 있다. 가축 이름에서 관직의 이름을 정하여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말, 소, 개, 돼지 등등이 있다. 이러한 제가들, 모든 이런 칸들은 사출도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 집, 작은 곳은 수백 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출도를 가는데요. 윷놀이 아세요? 윷놀이? 자, 윷놀이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그 중에 썰은 이 부여 사출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왕이 있고요. 사출도 하나, 둘, 셋, 넷, 각 네 곳을 관장하는 칸들이 있었는데요. 제가들 이렇듯 이걸 연결하면 윷놀이 판이 된다. 이런 식의 유래가 있기도 합니다. 자, 내려가가지고 인력정월 12월에 제천 하늘 제사를 지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놀았다. 이를 영고라고 하였다. 죄수도 풀어주었다. 나라의 축제였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다음 시간에도 이 고구려를 배울 건데요. 먼저 이 처음 있었던 이 고구려의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 압록강 중상류 이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건국을 합니다. 정치 체제를 봤을 때 왕이 있고요. 그리고 5부족이 연맹을 한 연맹체 국가라고 하는 정치 특징이 있습니다. 이 5부족에는 계루부, 소노부, 관노부, 순노부, 전노부가 있었는데요. 각각 부에는 마찬가지 칸들, 즉 제가 합쳐서 제가들이 모여서 왕과 함께 이 제가 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밑에 삼국지 위서동의전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내용인데 본디 5부족이 있었으니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다. 원래 여기 소노부, 연노부에서 왕이 나와서 점점 미약해서 지금은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한다. 계루부 고씨, 고주몽 이렇게 있습니다.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 모두 제자에 이렇게 칸, 즉 모든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여 사형을 차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게 주요 정책을 이 제가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제를 보면 농업을 하고요. 수렵, 사냥도 하고 정복활동 밑에 옥저동에 내려가가지고 약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회를 볼게요. 여기서는 혼인 풍습인데요. 자,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옥제의 내용은 뒤에 사료 넘어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서옥제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혼인을 맺을 때 혼산날이 결정되면 여자 집 본체 뒤편에 여자 집 뒤에 이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이 서옥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여자 집에 일손도 도와주고 나무도 베주고 농사를 도와주고 일을 하다가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신랑은 아내를 데리고 친가, 즉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동력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을 가면 노동력이 여자 집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력을 보상해주기 위해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남자는 서옥에서 여자 집에 일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크면 자기 와이프를 자기 본가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사회 봤고요. 다음 제천 행사였습니다. 부여의 영고에 있었으면 고구려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축제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요. 동맹입니다. 동맹. 또 넘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제천 행사인데요. 10월에 지낸 제천 행사는 수도에서 열리는 나라의 큰 행사로 이 동맹이라고 하였다. 나라 동쪽에 큰 굴, 국동대열이 있는데 이곳에서 신들 맞아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사료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옥저동해입니다. 옥저동해. 고구려의 약탈로 크게 성장이 미약했던 그런 국가들 중 한 개였는데요. 위치는 한반도 동북부 동해안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특징을 보면 이 옥저와 동해에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왕이 육군. 이 읍의 최고 대빵 왕이 육군. 왕이 없으니까 왕이 육군. 자, 그리고 또 육군 삼로. 이런 명칭의 군장들이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약탈을 받고 간섭으로 정치적 성장이 늦었다. 이런 정치적 특징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옥저 동해 9번에서 볼게요. 옥저에는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했다라고 하고요. 또 옥저 같은 경우에는 혼인 풍습으로 자 민며느리제가 있었어요. 민며느리제. 자, 민며느리제 보도록 할게요. 보통 민달팽이, 민무늬토기. 자, 민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 또는 어리다. 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민며느리제와 이 부여의, 옥저의 가족 공동묘 이것도 한번 중국 사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인데요. 자, 옥저에는 대군장이었으며 각 마을에는 대대로 이어진 우두머리가 있고 마을은 고구려 말과 비슷하다. 옥저 여러 마을 우두머리를 스스로 삼로라고 불렀다. 밑에 보시면 가운데가 바로 자 민며느리제의 풍습입니다. 자, 여자 나이 10살이 되면 남자 집에 가서 지냅니다. 미리 혼인을 약속하고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큽니다. 일도 도와주면서 그러다가 여자가 아이가 낳을 수 있는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 집으로 돌아가서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오려면 돈을 줘야 된다. 이렇듯 자 민며느리 풍습인데요. 왜냐하면 여자가 또 시집을 가버리면 또 노동력이 손실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보상받기 위해서 자 돈을 준다든지 또는 고구려의 약탈이 심합니다. 어차피 얘는 결혼할 거고 고구려의 남자한테 저 멀리 보내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 옥저 남자한테 시집을 낳기 때문에 고구려의 약탈로부터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네 와이프 네가 지켜라 이런 의미로 어릴 때부터 미리 시집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또 밑에 내려가면 옥저 가족 공동묘의 내용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 잠시 묻어두는데 시신만 묻었다 피부와 쌀이 썩어 없어지면 뼈만 추려가지고 여기 곽 속에 모신다. 자, 곽이라고 하면 관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나무 방이거든요. 관과 여러 가지 유품, 보물을 넣어놨던 나무 방이 여기에 있는 곽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덧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온지연 사람들을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둔다. 그래서 가족 공동묘를 만들었다. 이렇듯 옥저에는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묘 이런 풍습도 중국 측 사료를 통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인데요. 자, 동해에는 당궁, 과하마, 반어피 이런 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궁이라고 하는 작은 활, 과일나무 밑을 지나가는 말, 작은 말, 반어피 이런 표범, 자 바다 사자의 이런 가죽이 유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책화라고 하는 자 풍습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족외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책하라고 하면 상과 강을 경계로 해서 부족들 간의 경계선을 정하고요. 다른 부족이 이 상과 강의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보상을 해줬다. 또 족외혼이라고 하면 자기 시족 밖에 혈연 밖에 자 근친혼을 막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천 행사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지 자 위서 동의전의 내용과 후한서 자 동의열전 등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동해에는 대군장이 없고요. 한나라 이래로 후 읍군 삼로 자 이러한 관직이 있어 마을 등등을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는 당궁 이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 있으며 바다에는 반어피 자 바다 표범의 가죽 껍질이 자 유명했다. 자 그리고 또 과하마 자 과일나무 아래를 지날 정도로 작은 말이 유명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동해에는 자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이제 근치를 막았다. 족외혼이고요. 또 무천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도 있고요. 상과 하천을 중시해서 이 경계가 있었다. 이를 넘어서면 책화 뭔가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것도 풍습을 통해 사료를 통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좀 넘어가서
자, 사만입니다. 사만에는 마한, 변한, 진한 세 개의 국가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때 한은 여기 사만에서 나온 이 한, 즉 우리나라는 이 사만을 정통으로 따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만 같은 경우의 위치는 한반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치 봤을 때 여러 소국들의 연합체였습니다. 마한은 54개국의 연합체였고요. 변화는 12개국, 진화는 12개국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연합이 돼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신지라든지 또는 읍차라고 하는 군장이 통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경제를 봤을 때는 자, 벼농사가 아주 잘 됐다라고 하고요. 특히 철이 이러한 변환과 진안에서 아주 잘 나왔다, 유명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를 봤을 때 이들은 자, 천군, 하늘의 군주라고 하는 자,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신지읍차 이런 천군, 재정 분리의 사위였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자, 소도라고 하는 신성 지역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소도를 나타내는 경계선이 이 나무를 길게 해서 새 모양으로 한 솥대가 있거든요. 이 솥대가 있는 곳은 신성한 지역이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이런 소도를 뜻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 제천 행사가 있는데요. 이때는 자, 계절제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수린날 이런 것들을 자, 5월, 10월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내용을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마한이 사만 중 가장 강대했는데요. 그 종족들이 왕을 세웠는데 자, 목지국에 도읍했고 이 목지국의 왕은 전체 사만 지역의 왕이었다. 가장 강했다. 이런 의미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사료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만에는 각각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신지읍차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었다. 또 귀신을 믿었다.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했다.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 재정 분리사회였다. 자, 그리고 또 각각 벼릅이 있어 소도인데 신성한 지역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도망온 죄인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않았다. 함부로 정치적인 힘이 간섭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려가면 자, 5월제, 10월제라고 하는 각각의 이런 제천 행사가 있었다. 수린날, 계절제 이렇게 있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성립, 그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발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